자립준비 청년이란 시설과 가정 위탁 등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뜻하는데요.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시설 출신 자립준비 청년 2명이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부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 지급액 1,000만원 이상 인상 권고, 5년간 월 4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등 강화된 제도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해 문제가 많은데요.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자립준비 청년은 1,740명이며 누적으로는 11,403명에 달하는데요. 이들 사후 관리 대상자 중 연락이 두절된 청년은 2021년 2,299명이나 됩니다. 또 자립수당 대상자 7,270명 중 사망한 20명 가운데 1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우선 자립준비 청년들은 정보 접근성이 낮습니다. 최상규 선한울타리 대표는 정보 접근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배급 주듯이 급식 주고 먹고 하다 보니 자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부족합니다.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 5명 중 1명은 사후 관리망에서 벗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정부는 2022년 17개 시도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인력을 늘리는 등 전달 체계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립지원 전담 인력을 확충했지만 1인당 담당 청년 수 약 70명으로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상담사와 자립준비 청년 간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스스로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등을 위한 통합관리기구도 없어 관리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립지원기관과 각 지자체별 지원제도가 각각 달라 중복되거나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정신건강적 문제도 큽니다.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부정적인 유년기를 경험한 만큼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필요한데요. 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자립준비 청년의 비율이 50%, 예비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도 42.8%나 됐습니다. 또 보호 종료 1년차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43.5%였으나 3년 차에는 56.4%로 느는 등 보호 종료 연차가 높은 청년들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사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된 것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아라는 표현을 써오다 지난 정부부터 보호 종료 아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도 2년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짧은 기간인 만큼 허술한 점도 많은데요. 보호가 종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끝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책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겠습니다. 또한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